미국의 한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느끼하고 단 음식을 매일 먹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실제로 그렇게 며칠 드셔보셨나요? 매일 느끼하고 단 음식만 나오는 서구권의 급식이 한국 사람들에게 일상이 된다면 어떨까요? 여기 한식으로 미국 학교의 급식 체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 소개됩니다. 여러분도 세계 속의 한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이야기를 통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한식 셰프였던 김미영입니다.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미국에 오면서 요리사의 길을 접은 지 10년이 흘렀어요. 한국에서는 미영이네 한식당이라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었죠. 손님들은 제 음식을 먹고 미영 씨 손맛은 정말 고향의 맛이야라고 칭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그저 평범한 엄마로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딸 하연이가 샌프란시스코 국제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었죠.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라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연이는 아직 어린 나이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길 바랐거든요. 하연이의 첫 등교일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를 배웅했습니다. 오늘 어떤 친구 사귀었는지 꼭 이야기해줘 하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그날 저녁 하연이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어요. 식탁에 앉아 포크로 음식을 뒤적이기만 하더군요. 밝은 성격의 아이가 이렇게 조용한 건 분명 무언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어딘가 불만족스러워 보였어요. 하연아, 무슨 일 있니? 학교는 어땠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하연이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엄마, 학교는 재밌는데. 급식이 맨날 똑같아요. 너무 느끼하고 입맛에 안 맞아요. 비빔밥이나 불고기 도시락 싸주면 안 돼요? 한국에서처럼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10년간 잊고 있던 셰프로서의 열정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 음식을 그리워했던 제 마음이 하연이를 통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요리 레시피를 검색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한식 도시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한국 식재료를 파는 마트가 멀리 있었지만 내일 아침 일찍 가서 필요한 재료를 사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벽녘 설렘에 잠을 설치다 간신히 눈을 붙인 후 일찍 일어났어요. 한인마트로 달려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요리사의 마음으로 장을 보는 기분이 어색하면서도 반가웠죠. 주방에 들어서자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칼을 잡는 순간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손이 자연스레 움직였어요. 각 재료를 손질하며 예전 식당에서 바쁘게 일하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하연이를 위해 정성껏 준비하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불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향이 주방을 가득 채우자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저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셨을 때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나물을 무치며 잊고 있던 맛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내 딸에게 한국의 맛을 그리고 그 맛에 담긴 정성을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연아, 일어나. 오늘은 특별한 도시락이 있어. 제가 아이를 깨웠습니다. 하연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더니 도시락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우와, 진짜 비빔밥이다. 불고기도 있고 계란말이도 있고. 엄마, 이거 정말 제가 학교에 가져가도 돼요? 물론이지. 친구들한테도 나눠줘도 좋아. 우리나라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친구들도 알게 될 거야.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연이는 신이 나서 도시락을 받아들고 엄마 최고예요. 라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랜만에 요리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느낌이 돌아왔습니다. 하연이가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떠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긴장감이 들었어요. 과연 미국 아이들이 한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도 있었죠. 혹시 아이들이 냄새가 난다며 놀리지는 않을까, 이상하다고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것이 단순한 도시락을 넘어
우리 문화를 전하는 작은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면서도 하연이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전화라도 와서 엄마 애들이 비빔밥 맛있대 하고 말해주길 기대했죠. 요리사 시절 고객의 반응을 기다리던 그 설렘이 오랜만에 다시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보며 시계를 자꾸 확인했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교 시간이 다가오자 분주히 현관을 정리하고 하연이를 맞을 준비를 했어요. 도시락이 비었을까 아니면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돌아올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긴장된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손님에게 내놓는 요리의 평가를 기다리는 그때처럼 말이죠. 엄마. 하연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외쳤어요. 친구들이 비빔밥 너무 맛있대. 내일도 싸달래. 그 순간 제 가슴에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인 한식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죠. 하연이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친구들 반응이 어땠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하연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색깔이 많아? 이러더니 한 입 먹고는 다들 더 달라고 했어요. 엠마가 고추장 맛있다고 계속 비벼 먹었어요. 레이첼은 불고기만 따로 더 달라고 했고요. 다음 날 하연이를 위해 더 많은 불고기와 비빔밥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김치볶음밥도 추가했죠. 하연이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직접 친구들한테 비빔밥 비비는 법도 알려줄 거예요.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날 오후 학교에 하연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멀리서 하연이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옆에서 일본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제 쪽을 흘끗 쳐다보더니 자기 아이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연이가 달려와 저를 반갑게 안았어요. 엄마, 오늘도 대성공이었어요. 선생님도 맛있대요. 그때 그 일본인 여성이 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비빔밥을 싸보내신 어머님인가요? 그녀가 영어로 물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저도 영어로 대답했죠. 미카라고 합니다. 저도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요. 예전에 도쿄에서 일식당을 했었죠. 그녀는 살짝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김미영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했었어요.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카는 제 말을 들은 척도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비빔밥이라는 게 그냥 밥에 여러 가지 재료를 섞은 거 아닌가요? 초밥의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 같네요. 일본 초밥이 훨씬 정교하고 건강한 음식인데 말이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비빔밥과 초밥이 무슨 상관이지? 말도 안 되는 비교였죠.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언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어요. 비빔밥은 초밥과는 전혀 다른 음식이에요. 한국의 전통적인 건강식이죠. 다양한 나물과 고기, 계란 등을 밥과 함께 비벼 먹는 음식입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미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냥 흉내낸 것처럼 보이네요. 일본 음식이 훨씬 세계적으로 인정받잖아요. 초밥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도 있고요. 하연이가 제 옆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요리는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거죠. 중요한 건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경험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미카는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아이가 옆에서 엄마 나도 비빔밥 먹어보고 싶어라고 말하는 게 들렸거든요. 사키, 내일 더 맛있는 초밥 도시락을 싸줄게. 그게 훨씬 고급스러운 음식이야. 미카는 아이를 데리고 획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하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왜 그 아줌마는 우리 음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건 아닐 거야. 자기 나라 음식에 자부심이 큰 거겠지. 그건 좋은 일이야. 우리도 한국 음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다 비빔밥이 맛있대요. 사키도 오늘 제 거 조금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했어요. 하연이가 말했죠. 집에 도착해서 하연이의 도시락통을 확인해 보니 깨끗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내일의 도시락을 더 특별하게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미카와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한식의 맛과 멋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하연이가 학교에 가져갈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고추장 양념을 조금 더 순하게 만들어 미국 아이들의 입맛에 맞추고 불고기도 더 부드럽게 조리했어요. 사과로 장미 모양을 만들어 장식도 했죠. 하연이는 도시락을 보더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엄마 진짜 예뻐요. 오늘은 친구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학교 앞에서 하연이를 기다리고 있을 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연이의 도시락 때문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었죠. 교장 선생님을 따라 학교 안으로 들어가니 교무실에는 미카와 50대로 보이는 중국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김 씨, 이쪽은 왕웨이 씨입니다. 우리 학교 급식업체의 대표예요. 교장 선생님이 소개했습니다. 왕웨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그의 옆에 앉은 미카는 승리자처럼 미소 짓고 있었죠. 실은 학생들 사이에서 하연이의 도시락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급식보다 하연이의 도시락을 더 맛있어 한다고 하더군요. 교장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왕웨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우리 급식은 영양사가 철저하게 영양 균형을 맞춘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음식이 아이들의 식습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 도시락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한식은 너무 맵고 짜서 미국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미카가 거들었습니다. 특히 고추장 같은 양념은 위험할 수 있어요. 식중독의 위험도 있고요.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고추장은 발효식품으로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양념을 조절했어요. 왕웨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식? 급식에 맞지 않아요. 미국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음식이 아니죠. 우리 급식은 이미 충분히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사실 저도 궁금해서 오늘 하연이의 도시락을 조금 맛봤는데 정말 맛있더군요. 한식을 급식에 도입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왕웨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업체는 한식을 만들 수 있는 설비도 인력도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제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미카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급식에는 일본 음식처럼 정갈하고 세련된 게 더 적합해요. 초밥이나 라멘 같은 음식이 건강에도 좋고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글로벌 데이 행사가 있어요. 여러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자리인데 김 씨도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직접 맛보고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왕웨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카는 저도 일본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재빨리 말했죠. 교무실을 나온 후 복도에서 왕웨이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김 씨, 당신이 뭘 하려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 학교 급식은 10년 넘게 제가 담당해 왔어요. 갑자기 나타난 당신이 이걸 바꿀 순 없어요. 저는 단지 아이들에게 맛있는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왕웨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게임을 하자고요. 글로벌 데이에서 누구의 음식이 더 인기 있는지 봅시다. 하지만 당신이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의 말투에서 위협이 느껴졌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경쟁이 아니라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한식의 매력을 보여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왕웨이와 미카가 왜 그렇게 한식을 경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글로벌 데이를 통해 한식의 진정한 맛과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메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비빔밥뿐만 아니라 잡채, 만두, 불고기까지 다양한 한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데이 행사가 열리는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어 두었지만 불고기와 잡채는 당일에 조리해야 신선한 맛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에 손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연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달려왔어요. 고마워, 하연아. 여기 당근 좀 같이 볶아줄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딸에게 작은 프라이팬을 건넸습니다. 모녀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하연이가 한국 음식에 자부심을 갖게 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에게도 우리 음식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대견했죠. 엄마, 제 친구들이 오늘 우리 음식 꼭 맛보겠대요.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하연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학교 강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여러 부스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학부모들이 자국 음식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 중이었죠. 멕시코 타코, 이탈리아 파스타, 인도 커리 등 다양한 음식들의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저희 부스는 강당 중앙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비빔밥, 불고기, 잡채를 예쁘게 진열했어요. 작은 종이컵에 비빔밥을 담아 시식용으로 준비하고 불고기는 이쑤시개에 꽂아 먹기 편하게 했죠. 벽에는 한글로 맛있게 드세요라고 쓰고 그 밑에 영어로 엔조이 코리언 푸드라고 적었습니다. 눈에 띄게 화려한 일본 부스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미카는 초밥과 규동을 준비해 왔더군요. 그녀의 부스는 일본 전통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다른 쪽으로는 중국 부스가 있었어요. 왕웨이는 직접 부스를 차리진 않았지만 중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무언가 이야기하며 자주 저희 부스를 힐끗거렸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이 각국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금 망설이는 듯 했지만 하연이가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데려와 비빔밥을 맛보게 했죠. 이거 한번 먹어봐. 밥이랑 야채랑 고기를 다 같이 비벼 먹는 거야. 정말 맛있어. 하연이가 친구들에게 설명했어요. 미국 아이들이 고추장 양념이 들어간 비빔밥을 조심스럽게 맛보더니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 이거 엄청 맛있어. 촉촉하고 짭짤하고 완전 딱 좋아. 한 남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이 소스가 뭐예요? 달콤하면서도 약간 매콤한데. 정말 중독성 있네요. 한 여학생이 고추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고추장이라는 한국 전통 양념이에요. 발효된 고추와 콩으로 만든 건강한 양념이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학부모들도 하나둘씩 몰려왔어요. 특히 불고기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미국인들의 입맛에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이거, 우리가 알던 그 아시아 음식이랑 전혀 달라요. 너무 맛있어요. 한 미국 학부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심지어 학교 영양사인 마이클도 저희 부스에 와서 음식을 맛보았어요. 그는 김밥을 먹고 밥과 속 재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군요. 이런 음식을 급식에 도입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학부모 회장인 제니퍼는 불고기를 맛보고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며 놀라워했어요. 그녀는 바로 저에게 레시피를 물었죠. 한식이 이렇게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을 줄 몰랐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니퍼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반응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0년 만에 다시 요리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멀리서 미카와 왕웨이가 저희 부스 앞에 몰린 인파를 보며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이 음식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 리가 없어. 왕웨이가 미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저희 부스의 음식은 거의 다 동이 났어요. 반면 일본 부스와 중국 부스에는 아직 남은 음식이 꽤 있었죠. 교장 선생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 씨, 오늘 한식이 대성공이었네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급식 메뉴에 한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 말에 저는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행사의 성공을 넘어서 제 정체성과 자부심이 인정받은 순간이었거든요. 글로벌 데이 행사 이후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학부모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비빔밥 맘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다고 하연이가 알려주었죠. 아이들은 하연이에게 언제 또 한국 음식을 가져오냐고 물어본다고 했고요. 행사 3일 후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급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회의가 있으니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기대와 긴장이 섞인 마음으로 회의 당일을 기다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학부모들과 함께 왕웨이, 미카, 그리고 학교 영양사 마이클이 앉아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데이에서 훌륭한 한식을 선보여 주신 김미영 씨입니다. 오늘은 급식 메뉴 다양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왕웨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 그가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한 번의 행사로 급식 체계를 바꾸는 건 너무 성급합니다. 우리 업체는 10년간 검증된 메뉴를 제공해 왔어요. 갑자기 외국 음식을 도입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이클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가 최근 몇 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다양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회장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글로벌 데이에서 아이들이 한식에 보인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비빔밥은 채소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왕웨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한식은 만들기 어렵습니다. 특수한 재료도 필요하고 조리법도 복잡하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비빔밥은 기본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현지 식재료를 활용해서 급식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카였습니다. 사실, 저도 한식이 급식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왕웨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미카는 의외로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글로벌 데이 이후에 제 딸 사키가 계속 비빔밥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쉽더군요. 게다가 다양한 채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 영양면에서도 우수합니다. 모두가 놀란 눈치였어요. 특히 왕웨이는 충격을 받은 듯 했죠. 미카 씨, 당신까지 한식 편을 들다니. 우리 얘기한 거 잊었습니까? 왕웨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카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김 씨의 비빔밥을 먹어보니 초밥보다 급식으로 제공하기에 더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료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요. 왕웨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 너도 한식 편을 드는 거야? 미카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좋은 음식을 선택할 뿐이야. 내 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더더욱. 그 말에 다른 학부모들도 동의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식을 급식에 시범적으로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식의 날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제니퍼가 바로 찬성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마이클도 동의했습니다. 영양면에서도 한식은 균형 잡힌 식단이라 급식으로 적합합니다. 김 씨의 도움을 받아 레시피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웨이는 마지막까지 반대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한 달에 한 번 한식의 날을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미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당신이 미웠어요. 우리 일본 음식보다 한식이 더 인기를 얻는 게 질투났거든요. 하지만 정말 맛있더라고요, 당신 음식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식에는 국경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카는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비빔밥 만드는 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키가 계속 먹고 싶어 해서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해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한식의 날이 시작된 지 2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 급식에 나온 비빔밥이 대성공이었어요. 다들 더 달라고 난리였다고요.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첫 한식의 날에 제가 직접 학교에 가서 조리법을 알려주고 왔거든요. 급식실 직원들이 처음에는 생소해하더니 금방 요령을 터득했어요. 특히 불고기 양념과 고추장 소스의 비율에 대해 꼼꼼하게 메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에서 긴급하게 학부모 회의가 소집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무슨 일인지 걱정되어 서둘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시작했어요. 급식 문제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제 한식을 먹은 몇몇 학생들이 배탈을 호소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조리했다면 그럴 리가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왕웨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항상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군요. 한식은 위생 관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발효식품인 고추장은 서양 아이들의 장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왕웨이의 말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위험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인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고 다른 학부모는 다시는 한식을 급식으로 내지 않았으면 해요라고 말했죠. 저는 진심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직접 가르쳐준 조리법에 문제가 있었을 리 없었어요. 그때 미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의 학생이 배탈이 났다는 건가요? 그리고 정말 한식 때문인지 확인된 건가요? 마이클 영양사가 나섰습니다. 실제로는 3명의 학생이 체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점심시간 전에 체육 수업이 있었던 반이었어요. 격렬한 운동 후 바로 식사를 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니퍼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큰 문제처럼 회의가 소집된 거죠? 평소에도 간혹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왕웨이 씨가 강력하게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왕웨이에게 향했어요. 그는 목을 가다듬더니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한식은 비위생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음식이에요. 특히 발효식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왕웨이 씨, 한식이 비위생적이라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비빔밥은 오히려 영양 균형이 뛰어난 건강식입니다. 고추장은 수천 년간 한국인들이 먹어온 전통 발효식품으로 오히려 장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미카가 저를 지지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일본의 나토나 미소처럼 발효식품은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먹어온 건강식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조리 과정이나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제니퍼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실 제가 어제 급식을 먹으러 학교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왕웨이 씨가 조리실 뒤에서 뭔가를 하는 걸 봤어요. 혹시 왕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건 단지 품질 점검을 위한. 교장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사가 필요할 것 같군요. 마이클 씨, 어제 급식 준비 과정에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마이클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조미료를 만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회의장이 순간 소란스러워졌어요. 결국 교장 선생님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CCTV 확인 결과 왕웨이가 비빔밥, 고추장 소스에 과도한 양의 고춧가루와 소금을 첨가한 장면이 발견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한식을 먹은 학생들이 배탈이 나도록 조작한 것이었어요. 마지막 회의에서 왕웨이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왕웨이 씨, 이런 행동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 급식 계약을 즉시 해지하겠습니다. 왕웨이의 급식 업체 계약이 해지된 후 학교는 새로운 급식 공급 업체를 찾아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김 씨,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 급식에 대해 의논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음 날 교장실에서 만난 자리에는 마이클 영양사와 제니퍼 학부모 회장도 함께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김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 급식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생들이 한식에 보인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혹시 정식으로 학교 급식 컨설팅을 맡아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순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컨설팅이라니 10년 만에 다시 요리 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급식 전체를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한식 메뉴를 개발하고 조리법을 지도해 주시는 일입니다. 물론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 드릴게요. 교장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셰프로서의 제 경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식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죠. 감사합니다. 기쁘게 맡겠습니다. 제가 결심을 밝혔어요. 마이클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한식은 영양 균형이 뛰어나서 급식으로 이상적입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니퍼도 덧붙였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도 비빔밥과 불고기를 먹고 싶다고 조르는 집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공식적으로 학교 급식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한식의 날로 시작했어요. 비빔밥, 불고기, 잡채, 김치볶음밥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차례로 선보였죠. 놀라운 건 한식의 날이 점점 인기를 얻으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더 자주 한식을 먹고 싶다고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한식의 날이 일주일에 2번으로 늘어났고 2달이 지나자 3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김 씨,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마이클이 어느 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식이 나오는 날에는 급식 참여율이 15%나 높아졌어요. 남기는 음식도 훨씬 줄었고요. 특히 비빔밥은 최고의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취향대로 토핑을 선택할 수 있게 했더니 더욱 좋아했어요. 소고기, 불고기, 두부, 계란 등 단백질 옵션과 다양한 채소를 마음대로 골라 담을 수 있게 하니 급식 시간이 즐거운 경험이 되었죠. 한 달에 한 번은 특별한 한식 문화의 날도 마련했습니다. 그날은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도 함께 소개했어요. 하연이와 다른 한국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도우미가 되어 친구들에게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죠. 놀라운 일은 학교 밖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인근 지역 신문에 국제학교의 한식 급식 성공 사례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그 기사를 본 다른 학교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도 한식 급식을 도입하고 싶은데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한 학기가 지날 무렵 저는 이미 3개의 다른 학교에서도 컨설팅을 시작했어요. 제가 개발한 학교 급식용 한식 레시피북이 지역 교육청의 관심을 받아 공식 자료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미카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녀는 일본 요리의 경험을 살려 한식과 일식을 접목한 퓨전 요리를 제안했습니다. 불고기 오니기리, 김치 우동 같은 메뉴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인기 메뉴가 되었죠. 어느 날 이제는 친구가 된 미카가 웃으며 말했어요. 미영 씨, 정말 대단해요. 당신 덕분에 미국 아이들의 식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이뤄낸 변화죠. 그러던 중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샌프란시스코 교육청에서 지역 전체 학교 급식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제가 한식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모델로 한식을 중심에 두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제 한식은 단순한 대안 메뉴가 아니라 미국 학교 급식의 혁신을 이끄는 주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왕웨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급식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이럴 수가. 이렇게 질 수는 없어. 마지막으로 그를 본 사람들에 따르면 왕웨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한식이 미국 급식에서 당당히 자리 잡은 지금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도전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하연이의 한마디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식탁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샌프란시스코 교육청의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지역 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한식이 급식으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던 제가 미국 학교 급식 시스템에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첫 학교인 하연이의 국제학교에서 문화 다양성과 음식이라는 주제로 학부모와 교사들이 함께하는 워크숍이 열린 거예요. 제가 주강사로 초청받았죠. 강당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느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김미영 선생님을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학교는 물론 샌프란시스코 전체 학교의 급식 문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큰 기여를 해주셨어요. 제가 단상에 올라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편안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저 딸을 위해 도시락을 싸준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해요. 음식은 문화를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비빔밥 한 그릇으로 아이들은 한국의 맛뿐 아니라 우리의 철학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비빔밥처럼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말이죠. 강연이 끝나고 질문을 받는 시간에 많은 학부모들이 손을 들었어요. 특히 미국 학부모들이 집에서도 간단하게 한식을 만드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미카도 거기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저와 가까운 친구가 되어 함께 다문화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죠. 워크숍이 끝난 후 리셉션 시간에 미카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미영 씨,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미카가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도시락 세트였어요. 일본 전통 도시락 상자인 벤토박스였지만 뚜껑에는 한국의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일 우정의 도시락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를 기념하는 의미로요. 미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하고 경쟁했던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고마워요, 미카.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네요.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때 미카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김치 담그는 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키가 요즘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겠다고 해서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일본 엄마가 딸을 위해 김치를 담그겠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서로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이죠.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함께 김치 담그면 어떨까요? 하연이와 사키도 같이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미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사키가 너무 좋아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우리 한국 음식을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어서요. 저는 하연이를 안았어요. 고마워, 하연아. 사실은 내가 시작한 거야. 내가 비빔밥 도시락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기 전 문득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딸을 위한 작은 배려였던 일이 이제는 수많은 미국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꾸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큰 움직임이 되었어요. 때로는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기도 하는군요. 다음 날 아침 하연이의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아침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마치 저에게 내가 한 일이 의미 있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연이는 이제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미국 친구들은 한식의 맛에 반했으며 심지어 일본 엄마 미카도 김치를 담그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한 그릇의 비빔밥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미국에서 벌어진 한식의 반란,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미영의 글로벌 한식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학교 급식 담당자들에게 한식 요리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큰 성공을 거두었죠. 미카는 제 사업의 파트너가 되어 함께 아시안 퓨전 요리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하연이와 사키는 학교에서 어린이 문화대사로 활동하며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 아시아 문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왕웨이도 결국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지역 다문화 음식 축제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변화의 물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소개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